자,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동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운동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기호는 P를 사용합니다. 자, P를 사용하고, 자, 운동을 하는 정도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기호는 I를 사용하고요. 충격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다음에 이 델타 T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받는 시간. 그래서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받을수록 충격이 크고, 그 다음에 힘이 세면 셀수록 충격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운동량이랑 충격량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충격을 받은 충격력과 충격을 받는 시간을 곱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F는 ma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변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넘어갈 때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은 델타 T가 상쇄가 되고 남는 것은 델타 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량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M 델타 V 같은 경우에는 델타 M V라고도 쓸 수가 있고요. 이 MV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내렸던 운동량과 같은 값이죠. 따라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호 앞에 세모, 이 세모는 델타라고 읽고요. 뜻은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량. 그래서 델타 P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자, 어떤 물체가 있고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해볼게요. 이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어떤 벽을 만나. 자, 어떤 벽을 만나서 멈추게 되겠죠. 벽을 만나게 되면은 멈추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V가 처음 운동량이 되겠죠.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량, 그게 MV가 될 거고, 이 친구가 벽을 만나서 멈췄어. 이 친구가 멈추게 되면은 속력은 0이 될 거고, 따라서 질량과 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0이 되겠죠. 따라서 나중 운동량은 0이 될 거다.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MV였어. 그런데 운동량이 없어졌네.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나 된 거죠? MV만큼 된 거죠. 그래서 원래 MV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은 MV만큼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즉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MV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때는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받는 시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충격량은 충격을 받은 힘과 그 다음에 충격을 받는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었을 때 어떤 자동차가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라는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벽을 만나서 벽에 부딪혀 멈췄다고 해봤죠. 그때 이 친구는 속력이 0이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처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MV였고, 그 다음에 벽에 부딪혀서 멈추게 됐을 때 이 친구의 운동량은 0이 됐어요.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MV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은 자, 마찬가지로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벽을 만나서 정지를 합니다. 부딪혀서. 자, 그런데 이 벽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벽은 시멘트에 부딪힌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벽은 스펀지에 부딪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시멘트에 부딪힌 거, 이 친구는 스펀지에 부딪힌 거. 자, 이때 또 운동량을 분석하면은 자, 이 친구는 처음 운동량은 마찬가지로 질량 m과 속력 v를 갖고 있기 때문에 m, 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스펀지에 부딪혀도 어쨌든 멈추게 될 거니까 멈추고 나서 나중 운동량은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 친구의 운동량도 m, v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위쪽 상황을 1번 상황, 밑에 상황을 2번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상황의 운동량 변화량은 mv, 2번 상황의 운동량 변화량도 mv. 자,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 그랬죠? 충격량과 같다 그랬죠. 따라서 1번 상황에서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될 거고 2번 상황에서도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에 부딪히던 스펀지에 부딪히던 뭐는 똑같다? 충격량은 똑같다.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의아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해. 내가 달려가는데 똑같은 속력으로 달려가는데 부딪혀야 돼. 그런데 시멘트에 부딪힐 거냐 스펀지에 부딪힐 거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디에다 부딪히겠어요? 스펀지에 부딪히겠지. 왜? 조금 더 안전하니까. 시멘트에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런데 시멘트에 부딪히든 스펀지에 부딪히든 뭐는 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아. 똑같은 충격을 받는데 뭔가 이상해요. 같은 충격을 받는데 왜 시멘트가 더 아프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우리가 충격량과 충격력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따져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자, 충격량은 똑같아. 그런데 시멘트에 부딪히는 것과 스펀지에 부딪히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요. 충돌하는 시간이 달라요. 충돌하는 시간이. 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시간이 퍽 짧고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푹신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래서 충격량은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힘과 충돌 시간을 곱한 값이랑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비교했을 때 1번 상황은 충돌 시간이 짧아. 그런데 2번 시간은 충돌 시간이 길어. 그러면은 어쨌든 이 친구들은 힘과 시간을 곱해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은 시간이 작았으니까 당연히 힘이 커야 될 거고 아래쪽 상황은 시간이 컸으니까 당연히 힘이 작아야겠죠. 따라서 우린 충격량은 같지만 비록 충격량은 같지만 뭐가 다르다? 시멘트와 스펀지에 부딪힐 때는 충격력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시멘트에 부딪혔을 때 아픈 이유는 충격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힘을 세게 받기 때문에. 반면에 스펀지에 부딪힐 때는 힘을 작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 아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뭐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세세하게 얘기 안 하고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안정장치를 만들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량, 충격량과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뭐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힘은 똑같이 받지만 질량이 다르게 되면은 가속도가 다르게 돼서 질량이 큰 차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에 의해서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은 충격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게 좋다. 따라서 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장치로 우리가 에어백이라는 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내용인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